5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디어 제안 보시는 제안 발표 때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5 곱하기 5 맵으로 설정하였으나 1, 4분면과 3, 4분면을 제거하여 총 각 4개의 노드를 제거하였으며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을 000, 100으로 고정하였으며 또 가로 이동, 세로 이동뿐만 아니라 대각선 이동에 대한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버스 이동 패턴입니다. 제안 발표 때와의 차이점이라면 세로 버스가 기존 2대에서 1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로는 세로 버스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더 적은 가중치를 갖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연산 경로가 세로 버스를 이동하는 것으로 연산이 되는데 더 다양한 경로를 연산토록 하기 위해서 한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알고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 4개의 상태를 가진 FSM을 먼저 설계하였는데요. 초기 상태를 할 수 있는 리셋 상태에서는 모든 레지스터들을 초기화시켜서 그 이후의 연산에서 레지스터에 이상한 값이 쓰여있을 때 연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컨트롤 상태에서는 버스 사고 상황, 지연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교통 상황은 미리 설정하여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이동 중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였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태인 웨이트 상태에서는 두 번째 상태에서 연산된 교통 상황과 또 사고 상황들을 모두 감안하여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중치 연산을 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게 됩니다. 또 마지막 상태에서는 세 번째 상태에서 연산된 최적의 경로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메인 알고리즘입니다. 위에 4가지 박스는 모두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FSM입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레지스터들을 모두 초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버스가 각 클럭 엣지마다 버스의 이동 패턴에 따라서 버스가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또 다음 상태에서는 이 버스가 멈추게 되고 또 교통 정체와 교통 사고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상태에서는 버스의 현재 위치, 멈춘 그 위치와 트래픽 상황을 모두 가중치로 환산하여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경로를 연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산에서 각 경로마다 4번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 경로는 가로 이동 후 세로 버스, 세로 이동 후 가로 버스, 대각선 이동 후 세로 버스, 다시 대각선 이동 후 가로 버스를 이용하는 4가지 경로에 대해서 모두 최적의 경로 연산을 위해서 모두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 가중치에는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연산되는데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30, 총 걷기 가중치는 60이고 버스는 2번 이동하므로 이 t에 따른 경로 n 가중치는 66이 더해지게 되고 딜레이 개수는 각 버스의 노드 사이사이마다 지연 상황을 나타내는 노란색 지연 상황 LED를 표시하였습니다. 또 사고 상황에서는 128을 덧셈 가상기를 통해서 따로 구현한 것이 아닌 각 가중치의 8비트 값 중에서 MSB 값인 8번째 비트를 1로 토글하여 128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각 경로에 따른 4가지 연산을 모두 진행 후 이 4개의 값을 모두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환승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이동하는 최적의 경로를 연산하여 이 2가지 경로를 모두 더하여 최종적인 경로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회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알고리즘 코어에 대한 마이크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듈들이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램 카운터는 4비트 카운터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멀티플렉서와 컨트롤 유닛의 값으로 가중치가 연산됩니다. 또 11, 0011일 때 최단 환승 지점까지 이동하는 최단 경로를 그 다음 스테이지의 레지스터에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레지스터의 값을 덮어 씌워서 환승 지점부터 또 도착 지점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다시 한번 연산하게 되어 2가지의 최단 경로를 저장하고 이 모든 연산이 끝날 경우 마지막 MSB를 1로 표시하여 OP 던 신호를 출력하여 연산이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버스 액시던트 사고 상황에 대한 128 덧셈 연산은 128 가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SB를 토글하여서 사용한다 하였는데 먼저 각 멀티플렉서들을 통해서 사고 상황 발생 시 8번째 MSB에다가 1을 값을 덮어 씌우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세로 버스의 첫 번째 버스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0의 값에 1이 쓰여지게 되고 각 멀티플렉스의 값을 따라 1의 값이 MSB를 토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128의 덧셈 연산을 구현하였습니다. 만약 환승 지점에 빨간색 세로 버스가 사고 났다 하면은 그 다음 이동 경로에 대한 버스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중치에다가 128을 더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경로 출력에 대한 모듈입니다. 이전 단에서 연산되었던 4개의 레지스터 값 중에서
모두 비교기에 토너먼트식으로 최적의 경로를 연산한 후 환승 지점까지의 경로와 환승 지점 이후에서의 경로를 각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이 값들을 패스아웃 로직에 따라 LED로 경로를 표시합니다. 구성 회로입니다. FSM은 신서시스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현되기는 하나 4비트 카운터와 또 디코더 두 개만을 이용하여 FSM을 구현하였습니다. 트래픽 컨트롤에서는 4비트 카운트에 대해서 각 값이 일씩 어카운트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버스 모듈은 총 5개의 상태를 가진 버스를 4비트 카운터와 또 논리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FSM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알고리즘 코어에는 이게 알고리즘 컨트롤 유닛과 또 덧셈기 8비트 레지스터들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컨트롤 유닛에 대한 회로도입니다. 경로를 출력하는 모듈에 대한 회로도입니다.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제안 발표 때 지적사항으로는 안 쓰는 노드가 생긴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의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가로 이동과 세로 이동, 총 2개의 이동만 있으므로 만약에 가로 이동을 못할 경우 가로 이동에 대한 연산은 모두 배제를 하고 세로 이동만 하도록 하여 연산을 축약하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안 쓰이는 노드가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여 모든 노드들이 연산에 유의미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도보 대각선을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또 지연과 사고 상황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저희는 알고리즘에 지연 상황과 사고 상황을 분리하였습니다. 지연 구간은 버스의 각 노드 사이마다 LED로 표시하였습니다. 또 사고 상황에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MSB 8비트 중에 MSB 값을 1로 토글하여 128의 값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지적사항으로는 환승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는 환승 지점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서 환승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다른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 동일하게 가중치를 128 더하여 연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순차 회로들을 모두 1024Hz로 동작을 시켰는데 이렇게 될 경우 버튼을 만약에 1초로 누르더라도 1초 동안 총 1000번 업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업카운트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이블 버튼 신호를 이 클럭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듈을 설계하였습니다. 딥플립플롭 2개와 엔드 게이트, 낫 게이트를 이용해서 버튼을 어느 길이로 몇 초 동안 또는 아주 짧게 누르더라도 무조건 클럭에 동기화되어 한 클럭 사이클만 출력되는 파형을 만드는 엣지 디텍터 모듈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으로는 첫 번째 문제 상황과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엔 74193 4비트 업카운트를 사용하였으나 이 카운터에는 이네이블 신호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이네이블이 있는 74163으로 변경하여 저희가 원할 때만 제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상황은 74RS 시리즈는 TT의 특성 때문에 입력 전압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74LS32 같은 올게이트에서 2.5V 정도의 메타스테빌리티가 발생하면은 출력 또한 더 흔들리는 이상값이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는 TTL 게이트를 모두 CMOS 기반의 74HC 시리즈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상황으로는 여러 개의 버튼으로 제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제어가 너무 어려워서 4비트 업카운터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로 버스에 대한 4개 사고 상황에 대해서 1개의 4비트 업카운터와 1개의 버튼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버스의 이동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연 영상입니다. 저는 교통 상황에서 버스가 T0 상태 그리고 정체 상황과 사고 상황이 없을 때의 상황을 설정하여서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의 기대 경로는 세로 버스를 쭉 타고 이동하는 경로가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연 영상입니다. 이때 저희는 버스 상태를 T4 그리고 010, 011 사이의 노드에 버스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의 기대 경로는 세로 버스를 이동하다 가로 버스로 환승을 하여 연산을 진행하는 기대 경로가 그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연입니다. 이때 저희는 T0의 버스 상태일 때 010000의 첫 번째 버스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의 기대 경로는 대각선 도보를 이용한 후 세로 버스를 이동한 후
다시 파란색 버스로 환승을 하여 최종 경로를 출력하게 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